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재외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몸은 힘들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제게는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안보와 경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은 걱정을 하시는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홍준표의 안보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보가 위기입니다. 지금의 북핵 위기는 과거 수십 년간의 안보 위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안위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될 수도 있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햇볕 정책이란 이름으로 북한에 퍼다준 돈이 무려 8조가 넘습니다. 그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어 핵공갈, 핵공포로 돌아왔습니다. 좌파 정권 10년이 국가 안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다자간의 외교를 통한 북핵 해결도 이제 실패했습니다. 실패가 분명해졌다면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일대 전환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미국을 위한 조처도 아니고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조처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차원의 조치입니다.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서 한반도의 핵균형을 이루겠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장에 대응하는 군사력 비대칭을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 국방정책을 공세적 국방정책으로 일대 전환하겠습니다. 해병 특수정 사령부를 신설하여 우리 군을 4군 체제로 재편하겠습니다. 북한의 특수전 전력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세적 방어력이 아니라 압도적 공격력으로 전쟁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 핵균형을 이루는 것이 한반도 평화구축의 기반입니다. 저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만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 처음에는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또 이틀 뒤에는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핵 위기가 고조되니까 설거무리 자신은 물론이고 당론도 사드 배치 찬성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지금도 여전히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옳지 못합니다. 위기로부터 어떻게 국가를 지켜낼 것이냐, 어떻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시켜 드릴 것인가, 이것이
대통령 후보가 가장 먼저 국민께 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경제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사람 다 정세하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조세 수입이 처음으로 300조를 돌파했습니다. 318조 원입니다. 조세 부담률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합니다. 더 걷어서 뭘 할 거냐? 묻지마 복지 하겠다고 합니다. 정세도 모자라서 국민연금까지 빼서 묻지마 복지에 쓰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금을 빼서 부상보육, 임대주택, 노인시설 뭐 이런 데다 돈을 펑펑 써보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정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입니다. 정세에서 현재 내 주머니를 털고 국민연금을 빼서 미래의 저금까지 털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그냥 앉아서 거지가 됩니다. 저는 4년 4개월 동안 경상남도를 경영했습니다. 재정점검단을 만들어서 허투루 쓰이는 예산 모두 다 잡아냈습니다. 전국 최초로 복지뉴스 특감을 해서 서민에게 가야 할 돈 중간에서 빼먹는 거 모두 잡아냈습니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도립 마산 의료원 전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민자사업 다 뜯어고쳤습니다. 거가대료, 마창대교 전부 재구조화 성공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1조 3,488억 원의 빚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았습니다. 땅 한 평 팔지 않고 오직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전국 시도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재정 여유로 서민복지를 확대했습니다. 전국 시도의 복지예산 비율이 평균 31.2%인데 반해 경상남도의 복지예산 비율은 37.9%나 됩니다. 정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정세는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절대로 한 푼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함부로 뺏으지 못하도록 아예 대못을 박아놓겠습니다.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후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 도입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숫자 늘려서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공약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핵심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병원 진료도 의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인공지능 왓슨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수로 공무원 숫자를 늘립니까? 인공지능을 가장 쉽게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관리 행정입니다. 지금 규모를 유지하기도 지금 어렵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라고 하면서 일자리 정책은 농경시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문재인 후보 개성공단을 2천만 평으로 확장을 해서 청년 일자리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창원 국가산단의 3배나 되는 공단을 북한에 만들어서 우리 기업을 다 이전시키면 그게 북한의 젊은 청년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지 우리 젊은이들 새로운 일자리가 단 한 개라도 생겨납니까?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우리 젊은이들 속이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의 길을 살려서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을 하고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민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노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좌파 후보들 경제 공약을 보면 이건 기업은 죽이고 민노총은 황제처럼 받들어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청산해야 할 경제적폐라고 합니다. 기업인은 아예 범죄인처럼 취급을 하면서 민노총의 행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성기종노조에 얹혀서 표를 받아왔기 때문에 민노총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가 1950만 명인데 민노총 가입자는 3.2%에 불과합니다. 이 중 70% 이상이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노조입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고 일자리를 자식에게 세습하고 파업해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는 황제 노조원들입니다. 직원이 필요해도 노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고를 하려 해도 노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청업체 계약까지도 노조가 간섭을 합니다. 노조 때문에 국내 기업이 해외로 떠나가고 노조 때문에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노조 때문에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청년 고용 절벽, 일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민노총을 그대로 두고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의 취업 독점이 청년 취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민노총과 싸워본 사람, 싸워서 이긴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기종노조에 놀이터로 전락한 진주어려온을 저는 폐업을 했습니다. 민노총과 좌파들의 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시켰습니다. 직원 250명에 하루 외래 환자는 200명, 직원 1명이 하루에 1명의 환자도 채 안 보는 병원 상상이 되십니까?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누적 부채가 300억 원이나 됐습니다. 단체 협약에 고용 세습을 명문화해놓고 현원이 정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까지 넣어서 노조들 마음대로 직원을 늘렸습니다.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0%를 넘어갔습니다. 전직 도지사들도 모두 문제를 알았지만 노조가 무서워서 아무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폭탄 돌리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도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폐업을 단행했습니다. 진주의료노조에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민노총에 좌파 정치권까지 총집결을 했습니다. 도청 송신탑을 점거하고 수천 명의 민노총 노조원들이 도청을 포위했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고 마침내 이겼습니다. 민노총의 취업 독점, 청년 취업에 기울어진 운동장 제가 꼭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하는 체제를 선택하는 전쟁입니다. 친북 좌파 정권을 선택할 것인지 위장보수 친북 정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 수호 정권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체제 선택 전쟁입니다. 1960년대 초반 아시아 두 나라의 정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고 미얀마에는 내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70불의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미얀마는 풍부한 천년 자원을 가진
아시아 최대 부국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을 했고 내윈 정권은 국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미얀마의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은 1,300불에 불과합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최빈국입니다.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5월 9일 친북 좌파 정권, 위장보수 친북 정권이 집권을 하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만들어 온 그 역사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저는 TV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국가관을 물었고 안보관을 물었고 경제관을 물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보수 우파 후보라고 말을 합니다.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자신이 좌파 후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파 후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후보인지 자신의 정체성조차 대답하지 못하면서 표만 달라고 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하고 대기업은 청산해야 할 경제 적폐라고 하면서 무조건 강성기조 노조만 편드는 문재인 후보, 저는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걸 숨기려고 벽보에 당명도 표시하지 않는 후보, 저는 좌파 정당의 좌파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 홍준표는 당당하게 보수 우파 후보입니다. 보수의 가치, 보수의 정신, 보수의 헌신 모두 지켜내겠습니다.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극소수 강성기종노조의 횡포로부터 한국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 때문에 월급도 못 받고 한숨 쉬는 협력업체, 하청업체 근로자의 권리 제가 지키겠습니다. 청년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민노총의 행포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언론도 여론조사 기관도 일방적으로 저쪽 편만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실제 민심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깁니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이깁니다. 우리가 뭉치면 이깁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저 홍준표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